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그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의 노력을 한다는 걸 얼마 전 깨달았네요. 항상 지켜줘야 할 것 같았고 품어줘야만 할 것 같았던 우리 아내의 이야기와 함께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한 제 친엄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의 아내는 참 특이한 인연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들끼리는 중마 고우셨기에 어릴 때부터 자주 왕래를 했었고 아내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같은 동네에 살게 되면서 얼굴을 더 자주 보며 지내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밝고 명랑했던지라 늘 어린 여동생의 느낌이 강했는데요. 저희 집에도 제 친여동생이 있었기에 둘이서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자주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이였던지라 여자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저 귀여운 2살 어린 동생의 느낌 정도뿐이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 사이에서는 꼭 이런 말이 오고 가곤 했었죠. 우리 아들이랑 자네 딸이랑 결혼하면 딱일 텐데 말이야. 우리 둘이 사돈지간 되면 진짜 둘도 없는 사돈지간이 될 거야. 아, 그걸 말이라고.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네. 아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애들끼리 결혼시키면 되지. 우리 사돈하자고. 두 분은 저희가 있는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이런 대화를 나누셨고 어른들끼리의 농담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이성적인 감흥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친한 동네 오빠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서로 대학 때부터는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30살 때까지는 얼굴을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른들의 농담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들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는지 저희 둘 다 홍기가 차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내 친구 딸 기억나지? 걔도 아직 시집을 안 갔단다. 마침 잘 됐어. 너희 둘이서 한번 만나봐.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사이니까 얼굴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네 동생이랑은 아직도 가끔 연락하나 보더라. 그쪽이랑도 얘기도 했을 테니까 조만간 날 잡아서 한번 만나고 와. 아버지는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제서야 그게 농담이나 장난이 아니라 두 분 다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물론 진지하게 만나고자 했던 마음은 아니고 원래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니까 가볍게 밥은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난 거였죠. 그리고 동생하고는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기에 동생을 통해서 은근슬쩍 물어보니까 그쪽도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니까 새롭더라고요. 분명 어릴 때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막상 커서 만나니 새로운 감정이 느껴졌고 저희는 그 뒤로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들의 바람대로 저희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양쪽 집안에서는 거의 경사가 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도 순수하고 순박한 면이 있더니 커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른의 모습을 갖춘 것이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양쪽 아버지들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던 거 있죠. 저희는 양가의 모든 축복과 깊은 인연을 통해서 결혼을 한 거였기 때문에 명절 때도 아예 한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명절을 보내곤 했었어요. 어차피 부모님들은 전부 같은 동네에서 지내고 계셨기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두 분은 사돈이라기보단 친구로 지내셨기에 명절마다 화목한 분위기가 쭉쭉 이어져 갔어요. 두 분은 꼭 명절에 만나면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노래방만 가면 두 분의 18번 곡이었기에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바로 보약 같은 친구야 라는 노래 제목인데요. 두 분이서 어깨 동무하고 한 손에는 마이크 하나씩 들고서 같이 이 노래를 부르시면 그렇게 흥이 나고 저희도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을 보는 즐거움도 저희에게는 컸어요. 왜냐하면 사이 안 좋고 싸우고 남보다도 못한 사돈지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두 분만큼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인연이었기에 저희에게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우리가 애들 둘 다 어렸을 때 그냥 농담 삼아 둘이 결혼시키고 우리 둘이서 사돈 맺자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진짜로 이루어져서 우리 둘이 명절 때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돈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자네는 나한테 가족 이상이야. 항상 그랬어. 그래서 자네 딸을 나한테 보내준 게, 그리고 우리 아들 녀석을 받아준 게,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에이, 이 사람아.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어릴 때부터 말수 적고 듬직해서 내가 얼마나 자네 아들을 탐내했었나? 이제서야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 내 딸이지만 자네 아들이 좀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그만큼 내가 자네도 자네 아들도 많이 신뢰하고 믿고 있네. 그래서 그만큼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쭉 중마고우로 지내면서 어디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같이 인생 즐기며 살아보자고. 아, 좋지, 좋아. 근데 문제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처가랑은 상관없이 우리 집안에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원래부터 그러진 않으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아빠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셨습니다. 저도 동생도 둘 다 대학생 때부턴 아예 출가를 해서 자취를 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언제부터 그랬는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제가 직장인이 되고 난 이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집에 한 번씩 오면 엄마가 아빠한테서 보이는 집착이 너무 심해서 저랑 여동생이 항상 엄마를 달래주거나 아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어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양쪽 다 부모님들을 뵙기 위해 자주 찾아뵀었는데 엄마의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듯 했어요. 정말 이 이야기만 해도 하루 밤낮은 꼬박 세워야 할 정도로 엄마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다 휴가를 내고서 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휴가가 겹치도록 일부러 내고서는 부모님들이 계신 집으로 내려온 때였죠. 이때는 여동생까지도 합세를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명절처럼 놀고 먹고 또 부모님들은 휴가 때가 아니었기에 저와 아내는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아빠 혼자서 밖에 밭일을 다 못 끝낸 것이 있다면서 저희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었기에 먼저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엄마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뭐야? 왜 너네끼리만 들어와? 아, 아빠는 더 밭에 일이 더 남아있다고 저희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아마 금방 마치고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밭일이 끝나면 같이 끝나야지 따로 끝나는 게 어딨어? 너네 아빠 정말 밭에 있는 거 맞아? 네, 밭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 보고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 엄마는 갑자기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시더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아빠가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일하시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지금 차에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일하셔서 아마 전화 못 받으실 거예요. 금방 끝내고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웃기지 마.
이 인간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지 아님 지금 딴 데로 새서 엉뚱한 짓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 이 인간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는 막 발악을 하면서 전화를 했고 아빠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로 아버님 밭에서 일하시는 거 저희가 보고 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나대지 말고 넌 어서 밥이나 차리고 있어. 엄마는 평소에는 온화하시다가도 꼭 이렇게 아빠 문제만 걸리면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표현들이나 말까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냈죠. 이번에도 또 아빠 문제로 자신의 며느리한테까지 막말을 하길래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를 좀 믿어보세요. 전엔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아빠, 분명히 저희랑 밭에서 일하시다가 밭에 손 좀 봐야 할 게 있다고 그것만 보시고서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결혼도 한 놈이 부부 사이끼린 당사자들만 안다는 것도 몰라? 네 아빠 행실이 평소에 얼마나 해픈지 알기나 하냐? 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이 어디서 훈계야 훈계는? 다 필요 없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엄마는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는 거의 30통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아빠가 오실 때까지 전화를 하실 것 같아 엄마를 겨우 진정시켜드렸습니다. 제발 아빠를 믿어보라고 어르고 달래서 엄마가 전화를 멈추게 만들었고 엄마도 겨우 진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화를 멈췄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셨죠. 엄마는 아빠 모습을 보자 다시 우라가 치밀었는지 가자마자 막 아빠 가슴팍을 때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 인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 뭐 하다 왔어? 뭐 하다 왔냐고. 내가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왜 이래? 진정 좀 해. 봤어. 전화 온 거 다 봤다고. 어차피 바로 올 거라 전화 안 했고. 근데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나 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애들이 말 안 했어? 애들이 그렇게 말해도 당신이 진짜로 뭐 하고 있을지 내가 알게 뭐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그게. 왜 이렇게 날 불안하게 만들어? 전화를 왜 차에다가 놔?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는 한 번 화가 나면 아빠한테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없이 하시면서 그렇게 몰아붙이셨어요. 이때도 아빠한테 화가 단단히 나서 막 때리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겨우 진정시켰던 엄마를 다시 말려야만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빠 진짜 밭에서 일하고 오셨다니까요? 지금 아빠 옷이랑 상태를 봐요. 누가 봐도 일하러 온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몰라. 나는 니네 아빠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엄마는 화가 난 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이때는 엄마 혼자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드려야 했기에 저녁도 저희끼리만 먹어야 했어요. 이런 일들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아빠도 엄마의 집착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는 자식들한테 하소연을 한다거나 힘든 내색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더더욱 걱정이 많았죠. 근데 그러다가 또다시 일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는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에 집을 갔는데 온 집안이 다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빠 엄마는 동네가 떠나가라 싸우고 계셨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 근데 나한테 여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다 늙어서 노망나지 않고서야
무슨 바람을 피우냐고. 왜 못해? 70, 80 먹은 노인네들도 다 바람 피는데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줄 알아? 어? 빨리 바른 대로 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아, 없다고 글쎄. 그리고 그거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다가 준 것뿐이라니까. 도대체 내가 그 스카프 하나 산 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는 거야? 어? 그거 명수가 마누라 하나 사주겠다고 나한테 부탁한 거야. 내가 그저께 마침 시내 나갈 일이 있는데 명절 끝나고 며칠 뒤에 지 마누라랑 놀러 가는데 마누라 스카프 하나 사주고 싶다고. 근데 시내 나갈 시간이 안 된다면서 나간 김에 나한테 하나 사다 달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사다 준 것뿐이야. 몇 번을 말해? 나 참 진짜 대책 없네. 웃기지 마. 내가 그 여자 스카프 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당신이 명수 아저씨랑 짜고서 지금 나 속이는 거잖아. 당장 그 스카프 내 앞으로 가지고 와. 아님 그녀는 어딨어? 스카프 준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리고 오라고. 엄마 아빠의 싸움 내용을 들어보니 이번에도 또 엄마가 오해를 해서 상황이 커진 듯 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엄마는 아빠가 장인어른의 부탁으로 장모님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 그게 저희 엄마 귀에 들어간 듯 했죠. 그리고 그걸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를 주기 위해서 산 것으로 생각하고는 아빠를 막 몰아붙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 스카프를 찾는다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였고요.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면서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집안꼴을 아내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미안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아빠가 오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장인어른이 장모님께 하나 사드린다고 그거 그냥 하나 부탁하신 모양인데 왜 그걸 못 믿어요? 야, 웃기지 마. 하여간에 너도 남자라고 꼴에 네 아빠 편드는 거냐? 네 아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니네 장인이랑 짜고서 나 작정하고 속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그 스카프 가지고 와. 엄마의 막무가내 행동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와 같이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안 되겠는지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빠, 혹시 옆에 엄마 있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스카프 사다 준 적 있어요? 그거 혹시 우리 시아버님이 사다 준 거야? 아, 맞아. 그게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엄마한테 사다 준 스카프 좀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지금 갈게. 아내는 문제의 원인인 스카프를 챙겨다가 장인어른께 가지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죠. 어머님, 지금 제가 그 스카프 가지고 올게요. 부모님 지금 두 분 다 집에 계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스카프 가지러 가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가지고 올게요. 웃기지 말어. 그걸 지금 나가서 하나 사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사부인 보고 직접 그 스카프 가지고 오라고 해. 당장. 어차피 오늘 저녁에 다 여기에서 모이기로 했었는데 잘 됐네. 그거 당장 가지고 오면 되겠네. 네? 아,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처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지고 올게요. 정 못 믿겠으면 우리가 영상 통화라도 해서 가지고 오는 모습까지 전부 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진정 좀 하세요. 저희는 결국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서 실시간으로 그 스카프를 챙겨오는 걸 다 보여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는 진정이 되었고 그날 엉망이 된 집으로 인해서 저희의 명절은 내내 집 청소만 하다가 끝이 났었네요. 정말이지 저희는 가끔 보지만 매일 이 일들을 겪으면서 사는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내와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상의한 후에 아빠한테만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아무래도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집착이 심해지는 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빠 혹시 여자 문제 있었어요? 저한텐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어쩌면 아빠한테 정말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상의를 하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부모님에 대해서 상황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아빠는 절대로 한눈 파실 분이 아니셨기에 제 속에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믿음이 맞았었죠. 절대 아니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냐. 그냥 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부턴가 좀 이상해지더라고. 원래 그 한창 잘 나가던 모임 있잖아. 그 모임을 어찌나 좋아해서 내가 스트레스도 풀면 좋으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모임도 싹 안 나가더니만 나한테 갑자기 집착을 하기 시작했어.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그렇다고 네 엄마랑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글쎄. 아빠, 엄마 그럼 심리 상담 좀 받게 하는 거 어떨까요? 저대로는 아빠 진짜 힘들어서 못 살아요. 옆에서 가끔 보는 우리도 지금 곤욕인데 아빠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해봤다. 네 엄마가 증세가 하루하루 심해져서 내가 니네 장인한테까지 맨날 네 엄마랑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더니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니네 엄마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주 그날 집안 다 뒤집어지고 또 난리 났었어. 그 얘긴 이제 절대 꺼내지도 못해.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해결책이 나지 않았죠. 엄마의 증세는 하루하루 더 심해져 가고 아빠는 일거수일투족을 엄마한테 보고하며 지내셔야 했어요. 아내도 이제는 우리 집안 사람이기에 이 사태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고민을 해주었죠. 근데 상담도 안 될 지경이다 보니 이번엔 아내가 저한테 하나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께 지금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전에 나가시던 모임도 요즘은 안 나가신다며.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라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갱년기 지나고 나서 나이 들면 노인 우울증도 막 찾아오고 그러나 봐. 그래서 말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더 잘해볼게. 어머님 모시고 놀러도 좀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 좀 시켜드리면 어머님도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정말? 그래 줄 수 있어?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우리 마누라 하나는 잘 만났다. 아내는 고맙게도 그날부터는 주말에 내려가 꼭 저희 엄마와 시간을 보내주곤 했어요. 본인이 내려가거나 엄마를 서울로 불러서 나들이도 시켜드리고 쇼핑도 하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드리니 아빠도 엄마한테 해방되어 자유롭고 엄마도 아빠 걱정은 있고 그 시간만큼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드리게 되어 일석이조였죠. 덩달아 저도 다시 저희 집안의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고마웠던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내와 제가 엄마를 모시고서 좋은 산림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 엄마가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가 상황 파악을 했죠. 어머니, 진짜 오해시라니까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남편도 전화를 안 받고 어머님도 통화가 안 되니까 저한테 하신 거예요. 언제 오냐고 어디냐고 그냥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야, 네가 내 남편 꼬셨지? 어? 그치? 나한테 전화한 건 그냥 네가 나한테 딴소리 할까 봐 걱정돼서 전화한 거 아니야? 어? 너 진짜 이 불려우 같은 게?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이번에도 상황 파악을 해보니 엄마가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는 상황에 저는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엄마를 말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해할 게 없어서 이제 며느리를 오해해요? 나한테도 아빠 전화 왔었어요. 근데 나는 화장실에 있느라 전화를 못 받았고 엄마는 진동으로 되어 있었네. 그래놓고 왜 엄한 사람을 잡아요? 이 황금 주말에 지금 쉬지도 못하고 엄마 기분 풀어준다고 나와 있는 사람한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는 아내와 함께 곧장 저희 집으로 와버렸어요. 정말 엄마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게다가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 아내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미안한 마음이 컸죠.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엄마가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당신한테까지 그랬다는 게 내가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다. 됐어. 나도 이 정도 다 예상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근데 어머님이 진짜 낫질 않아서 큰일이다. 어쩌면 좋을지 우리 그것만 생각해보자, 여보. 아내는 고맙게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넘어가주며 저희를 위해서 또 고민을 해줬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 고마운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처가와 우리 아빠한테도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갑작스러운 장인어른의 죽음이었죠. 장인어른은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셨기에 본인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 보이기도 하고 건강한 체구를 지니고 계셨어요. 게다가 어디 잘 아프지도 않아서 늘 아빠와 같이 하시는 말씀이 오래오래 살자는 거였죠.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충격은 컸고, 누구보다도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저희 아빠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자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자네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자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었는데 왜? 아빠는 울부짖으며 우셨고, 그와 함께 우리 아내와 장모님도 함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힘들어하셨죠. 장인어른의 대장암 소식을 듣고 나서 누구보다 힘들어하시면서 매일같이 장인어른의 수발을 들고 간홀하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긴 하셨지만 아버지는 늘 자신이 직접 봐야지만 안심이 된다면서 장인어른을 뵈러 자주 찾아가곤 했어요. 그리고 늘 희망을 잃지 않으셨죠. 저희도 같이 병원에 가곤 하면 아빠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이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나를 알 수 있었죠. 아유, 그래도 오늘은 좀 힘이 나. 딸내미랑 사이 와서 좋지. 야, 얘들아, 오늘은 그래도 얼굴이 좋다. 어젠 진짜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딸내미랑 사이 올 거 알아서 아주 얼굴에 화색이 피었나 보다. 자네 이대로 쭉 낫자. 빨리 일어나서 나랑 또 소주 한잔 해야지. 이런 말 하나하나에 아빠가 장인어른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여기 병원에 다니는 것도 엄마는 질투를 해서 몇 번이나 따라 나서고 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했고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와 같이 영상통화를 했으니 말 다 한 거죠. 정말이지 엄마의 집착의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투병 생활을 길게도 하지 못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죠. 이때 장모님은 거의 실신을 하시고 그 뒤로 아내는 많이 힘들어하면서 펑펑 울어댔어요. 또 거기에서 많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게 아빠였습니다. 말도 안 돼. 다시 살아나주면 안 되겠는가?
하나뿐인 친구를 잃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내가 그동안 더 좀 돌아볼 것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네. 내 잘못이야.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왜 그 건강하던 자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아빠는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의 암 선고를 받는 그날에도 아빠는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생전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아빠가 눈물이 많았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우셨습니다. 명수야, 걱정 마. 네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한 것처럼 내가 정말 니네 가족 내가 다 책임지고 잘할게. 너한테 미안하지 않게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잘하고 잘 챙길게. 그러니까 부디 그곳에서 우릴 지켜봐줘. 자네는 우릴 잘 지켜주게. 아빠는 장례식에서 이 한마디를 하시더니 정말로 그날로부터 처가를 잘 챙기셨어요. 지극정성으로 챙기셨고 우리 집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장모님이 식당까지 차릴 수 있도록 장소까지 넘겨주셨어요. 물론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아빠는 수시로 그 집을 봐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우울증이 심하게 오게 되니까 밖에서 일이라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에게 하나 있는 오빠가 있었는데 형님이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가고 있어 같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셨죠. 어차피 형님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접을까 하던 찰나 서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 아빠는 그 식당에 다른 지인들과 함께 자주 가셔서 음식도 팔아주시고 장인에 대한 추억도 많이 되새기곤 하신 듯 했습니다. 또 엄마와도 자주 외식하러 나가시면서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하신 듯 했었죠. 그걸 보면서 아내는 고마워하면서도 안심을 많이 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평소에 부부 금실이 아주 좋았기에 장인어른의 죽음으로 인해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도 장모님이 더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나서서 도와주시니 아내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여보, 진짜 나 우리 아버님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엄마 모시고 왔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옆에 계시고 오빠까지 엄마한테 가서 있는다고 하니까 나 진짜 너무 안심되는 거 있지? 그 건물 잘 나가는 건물이라 선뜻 내주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신 벌써 잊었어? 우리 가족이라고 가족들 아프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당신 입으로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아빠 힘들어할 때 당신이 도와준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지 마. 아내와 저는 그 뒤로는 서로 더 끈끈해지며 부모님의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엄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아빠는 계속해서 엄마의 집착을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런 아빠가 마음고생이 너무 많이 심하셨는지 결국에는 아빠에게도 병이 생겨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위암이었는데 아빠 역시 암을 너무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서 병상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5년 이후의 시간이 흘렀었기 때문에 장인의 죽음에 대해서 적응하고 무뎌졌을 때쯤 또다시 아빠가 돌아가신 거라 저희 집안에는 슬픔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의지자를 잃게 된 것이 마음이 많이 헛헛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장례식 내내 슬퍼서 나는 울음보다도 그 두 분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으로 많이 울었었어요. 그러다 좀 진정하기 위해 밖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 들어왔는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살짝 열린 골방 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랄 광경을 마주해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내가 믿고 있던 아내가 순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저는 제 두 눈으로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고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놀라 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한 아내에게 화가 나 당장에 달려가서 아내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 못 참아. 이제 못 참는다고.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나 더는 못 참아. 왜 이래? 알아듣게 설명해. 당신 없을 때 우리 엄마 다녀가셨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당신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아버님 죽인 년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 남편이 죽은 거라면서.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안 그래도 힘드신 분이 여기 와서 쌍욕 듣고 울고 가셨다고. 내가 근데 어떻게 참아? 어떻게 참냐고. 저는 아내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걸 들으며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 그랬다고?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정말 여기에서까지 왜 이러시냐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근데 지치기에는 너무 일렀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내가 솔직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말 안 하고 그냥 내 선에서 끝내보려고 했어. 근데 정말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알아? 우리 엄마가 그동안에 당신네 엄마한테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지 알아? 진짜 그동안 당신 엄마가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더라. 우리 엄마가 아버님 꼬셔서 자기 남편 꼬셨다고. 사돈끼리 바람이 나서 아내를 버렸다고. 본 남편 죽자마자 보란 듯이 바깥사돈 꼬신 년이 바로 우리 엄마라면서 그렇게 소문내고 다녔어. 근데 그거 사실 아니니까 엄마도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했는데 장례식장까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이런데도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거야? 그래?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경악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집착은 도를 넘어서 이제는 망상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야, 너 다 사실이잖아. 이게 어디서 지금 내 아들하고도 이간질을 시켜? 너 그거 다 사실이잖아. 진짜 왜 이래요? 사실 아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도 그럴 분 아닌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정말 어머니만 그러시냐고요. 제발 정신 차려요. 제발. 아내는 급기야는 주저앉고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한다는 그 슬픔이 만만치 않게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급기야 가서 저의 아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장례식장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쳤죠. 예끼,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재수 씨, 진짜 사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소리를 지른 사람은 바로 생전에 저희 아빠와 함께 장인어른이랑 같이 모여다니는 친구분 중에 한 분이셨고 저희와도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장례식장에 와서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는지 달려와서 막 소리를 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재수 씨, 진짜 사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야, 동철아.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네 애비 죽인 사람, 네 아내, 네 마누라가 아니라, 네 장모가 아니라, 네 애미야, 네 애미. 네?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뇨? 야야, 말도 마라. 바람이 난 건 네 아빠랑 네 장모가 아니라 니네 엄마야.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바람 난 거 알고 있었어. 그것도 2살 어린 놈이랑 바람 피고 다닌 거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일 많이 당황한 건 엄마였어요. 어이 이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요? 야, 이 사람 진짜 끝까지 뻔뻔하네. 당신 남편이 살아생전에 나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한 줄 아시오? 명수랑 셋이서 모여 있으면 맨날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아냐고. 당신이 모임 나가서 바람 피우고 다니고 그 인간한테 돈 쓰고 다닌 거 그거 알고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자식들 보기 쪽팔린다고 얼마나 말하고 다녔는지 아냐고. 저는 아저씨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충격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당신, 그리고 10년 전에도 바람 폈지? 그거 알고도 내 친구가 눈 감아 줬잖아. 근데 그 이후로 또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펴? 당신이 10년 전에 바람 피우고 나서 절대 집 밖으로 놔두는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가 집 안에만 있는 거 너무 답답해 하니까 이제 안 그러겠지 하고 모임 보내놨더니 거기에서도 또 바람을 피우고 얼마 전까지 그랬던 거 아니야 당신. 당신이 맨날 집착하고 오해하는 짓이 하도 수상해서 내 친구가 다 알아봤어. 근데 역시나 그 바람 피우는 짓걸 하고 있었던 거지. 내 친구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죽은 거야. 알어? 네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까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내 친구까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내 친구는 당신과 달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놀랍게도 엄마는 자식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몇 번이나 피우셨고 몇 년 전 나갔던 모임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그때부터 자기 발에 자기가 제발이 저려 아빠에게 집착이 심해진 듯 했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바람을 피울까 봐 전전긍긍한 거였죠. 게다가 그러면서도 또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바람을 피우신 거였어요.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엄마는 오히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아빠와 장모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정말 사람으로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그 시달림에 장모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약해져 병원 신세까지 지고 있었고 아내는 저 모르게 형님과 상의를 해서 가게를 옮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병상에서 아예 돌아가시게 되면서 장모님은 아직 퇴원도 못한 상황에서 인사라도 하기 위해 들렀던 건데 결국엔 그 수모까지 당하고 쫓겨나듯 나가버린 거였고요. 거기에서 아내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자리에서 아내가 그냥 손찌검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둘이서 싸우다가 엄마가 먼저 아내의 뺨을 2대를 치면서 계속 장모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거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가 손찌검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나서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엄마의 모든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내고 나서 아빠의 친구를 다시 만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빠는 10년 전에 엄마가 처음 바람을 피웠을 때 이혼을 할까 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용서를 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 뒤로 엄마는 또다시 바람을 피웠고 그걸 알게 된 이후에는 아빠는 이번에는 엄마의 집착도 너무 힘들었기에 아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 쪽에서 그걸 한창 거부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듣는 내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아빠는 저희 모르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 아빠는 점점 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암에 걸리게 되었고 그게 해결되기도 전에 돌아가시게 되고 만 거였어요. 미리 저한테라도 말을 하셨으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혼을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희를 배려한답시고 자식들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 아내와 장모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내와 장모 역시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준 아빠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알아서 떠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아내도 저에게 미리 말을 했으면 저는 무조건 아내와 장모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 줬을 텐데 아내는 평소에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기에 저를 배려해 저의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엄마의 시달림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엄마를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례가 끝난 뒤에 저는 동생과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과 상의를 해서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엄마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저희가 엄마한테 모든 걸 묻기 위해 갔을 때 엄마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넨 그 말을 다 믿어? 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너넨 엄마 말은 안 믿고 왜 그딴 인간들 말을 믿는데?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우리 지금 다 확인했어요. 엄마가 아빠 통장에 있는 돈으로 그 바람 피우는 인간한테 돈 보냈던 거 다 확인했다고요. 저희는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하기 위해 아빠의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통장까지 엄마의 바람 사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 사실이 사실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엄마는 뻔뻔하게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셨어요. 엄마는 바람 피우는 것도 부족해서 그 남자에게 돈까지 보내가면서 아빠의 속을 썩혔던 것까지 저희는 더더욱 엄마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연을 끊어버렸죠. 그게 바로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재산 분할까지 다 마치고 아예 인연을 끊었는데 얼마 전에 엄마는 돈이 다 떨어졌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동생한테까지 연락을 한 것 같았는데 저희는 돈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 듯 했는데 그 남자가 거머리처럼 돈만 받아먹고 사는 듯 했지만 그건 이제 다 엄마의 자업자득이라 생각하고 일절 도와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장모님을 서울로 모시고 와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제 자식 2명과 장모님을 모시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야 장모님도 아내도 안정을 많이 찾게 되었답니다. 참 미안하고 고마운 분들이라서 저는 아빠를 대신해서 그리고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이 2사람을 잘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지금 지내고 있는 가족들과 아무 탈 없이 늘 행복하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지 마시고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한 여러분들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